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스미스 안녕하세요. 네, 초등 경제학 정보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어서 우리 이제 6회부터 다시 공개 공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회 때는 아산시청을 방문하고 나서 시청에서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청에서 하는 일 몇 가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시청에서는요. 네네, 그렇죠. 일단 네. 의회에서 네네. 역할이나 네. 그런 이쯤 규칙을 네. 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네. 의회에서 네. 다른 청사를 지으려고 네. 할 때 네. 같은 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네. 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이나 네. 등록증 같은 경우를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업무 그거를 네. 시청에서 이제 하는 것도 좀 봤었고요. 그거를 할 수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과가 또 여러 과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회계과가 있고 세조과가 있는데 네. 거기 중에 이제 지방세랑 국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연계해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세금을 고르는 겁니다. 네. 자, 1번 재산세, 2번 자동차세, 3번 지방교육세, 4번 면허세, 5번 부가가치세. 자, 몇 번일까요? 5번이요. 5번 부가가치세? 네.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해당되죠? 우리 나라세. 예, 국세의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죠. 네. 예, 부가가치세는.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네, 해보세요. 근데요. 네. 여기 있는 면허세가 네네. 굳이 면허가 아니더라도 막 등록증 이런 거 되면 되는 건가요? 약간 그 나오는 그런 거. 우리가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세무서나 이런 곳에 어제 우리 공부했었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해야죠.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업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면허를 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세 또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죠? 네. 예, 우리나라 수입의 무려 25%에서 30%를 이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7에 해당되는 39층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걸로 경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네. 자, 우리 광주 아파트를 보통 짓게 되면은 필요한 재료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였죠? 일단은 네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예예. 일단 모래나 네예. 그다음에 이제 철이나 철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그리고 돌, 자갈이나 예, 모래, 자갈, 시멘트 이걸 이제 물로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레드 콘크리트 믹스라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왜 붕괴가 됐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한 3가지 정도로 찾아봤었거든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주로? 첫 번째는 일단은 예예. 재료가 예. 많이 부실했다는 점이 재료를 적정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용 부분이 좀 적었거나 네. 아니면 잘못된 게 사용이 됐었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하는 그 감리라는 감독 책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뭐였죠? 그 다음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제 텀을 두고 그 한 층을 올릴 때마다 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돼 있는데 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생기관이라고 하는데 네. 그 한 층을 올릴 때마다 그게 28일 적어도 네. 한 달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조사한 바로는 일주일에 한 개 층이 올라갈 정도로 너무 급하게 양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린 점도 문제고, 특히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콘크리트 양성이 굳어지는 게 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를 갖다 무리하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아파트도 짓게 되고, 또 뭐 조강제라고 해서 그걸 빨리 굳게 하는 그런 또 약품이 있어요. 그런 거를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붕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도 좀 생각을 해봤죠. 대책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잘은 모르겠는데. 예. 케빈은 뭐라 그랬나요?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건 이제 39층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2월이 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얼마 전에 또 광주 사고 말고 또 사고가 있었죠. 뭐죠? 양주 채석장 그 삼표 산업 붕괴 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업체가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1호가 된다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식이, 특히 이제 여러 책임을 더 무겁게 한다. 법의 취지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더 중요시 되고 먼저 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봤던 것은, 기존에 이제 아파트 분양 자체가 먼저 선분양을 하다 보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제대로 완벽하게 짓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돈을 이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우리 스미스는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후분양을 원하진 않습니다. 아, 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선분양은 예. 돈을 먼저 낸 다음에 짓는 건데, 예. 사람의 특성상 덜 대충 지을 수도 있지만, 예. 하지만 아파트 붕괴가 이렇게 많이 한 자주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후분양이 돼야 한다고 보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실정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8회이네요. 자, 그러면 사교육은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했었어요. 8회에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총 생산 규모가 몇 조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전체 규모가 우리나라 한 600조 되나요? 607조가 1년 예산이었죠. 근데 1년 예산 중에 그러면은 이 사교육에서 필요하는 시장 규모가 한 몇 조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잘은 못 들은 것 같은데 한 10% 안 된다고 들었어요. 10% 정도가 안 된다. 60조에서 607조 중에서 실제로 한 20조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1년 예산 중에서 20조에 해당되면은 한 3%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9회 때 얘기하는 충남교육청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총 사용되는 세입 세출 규모가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3조 5천억. 그렇죠. 3조 5천억 정도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3조 5천억 원은 우리 1년 예산으로 치자면은 한 0.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죠. 왜죠? 이 사교육은 원래 기본 요만큼의 기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3%가 이 한국 요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전체 나라에 다 전체 20조 해당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도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도 다 포함시켜야죠.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그럼 사교육 시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는데 우리 스미스는 사교육 시장이 더 존재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지금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사교육 시장이 계속 이 정도로는 필요하다. 이 정도는 필요하지만 더 네. 늘려갈수록 조금 오버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사교육 시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공교육이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회와 연결해서 우리 그 충남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조직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정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세입 세출 규모가 1년에 3조 5천억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모르겠어요. 이 3조 5천억 중에서 55%에 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그냥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급여 있죠? 네.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공교육에 있어서 그 지출을 줄여야 할까요? 올려드려야 할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그냥 현행을 유지하자. 네. 사실 이제 우리 케빈이 생활할 때만 해도 선생님들의 급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이제 엄마 아빠들 또는 그 교육 관계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촌지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걸 또 요구하는 게 되고 또 아무튼 자기도 생활을 하는데 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교육을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55% 이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그 인건비로 급여로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촌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촌지요? 예. 선생님들한테 지금은 절대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바르지 않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에서 그런 것은 다 모습을 감췄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또 마지막 10회에 해당되는 1000만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던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1000만 영화를 먼저 돌파한 영화가 그때 무엇이었죠? 실미도. 그 실미도가 최초로 1000만 명이 넘어섰죠. 그래서 네. 이제 1위서부터 19위까지가 있는데 네. 1위가 이제 해당하는 게 명량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위가 기생충까지 1000만이 네. 넘었었는데, 네. 자, 이런 영화 중에서 사실은 이제 1000만 영화와 이 저예산 영화, 흔히 말하는 이제 독립영화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제 1000만 영화는 사실 많은 관객들한테 사랑도 받았지만 사실은 그에 반면에 또 제작비도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1987 보면은 500억 정도를 투입했는데 네. 실제로 관객이 얼마 들었죠? 한 700만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상당히 이거는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아주 이제 1000만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그 7번 방의 선물 같은 경우는 30억을 투자해서 그때 몇 명이 들어왔나요? 7번 반의 선물이 128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겨우 30억 들여서. 정말 효과적인 거죠.
엄청난 영화인 거예요. 이런 영화가.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 엄청 유행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이 사실 얼마 들었습니까? 제작비가? 잘 모르겠나요? 네, 250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투자 대비 250억에서 작년에 수익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오겠지만 우선 예측된 게 최소 1조 원을 넘게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에 또 접근을 하고 이러는 건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회부터 10회까지 우리 이제 경제 공부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3탄에서는 우리가 11회부터 15회까지 해당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수고해주신 스미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 안녕.